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2개월여를 앞둔 가운데 복음주의 정치 옹호 비영리 단체들이 기독교인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 세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의 자유가 위협을 받은 최근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가 기독교 등 소수 종교인 박해에 남용되고 있는 개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개장 직후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 아동 급식을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하이티 등에서 소아마비 발병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난 21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2개월여를 앞둔 가운데 복음주의 정치 옹호 비영리 단체들이 기독교인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활동가 랄프 리드가 이끄는 보수적 전국 풀뿌리 단체인 페이스 앤 프리덤 연합은 기독교 유권자의 투표 독려를 위해 3,600만 달러에서 4,2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페이스 앤 프리덤 연합 전무이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풀뿌리 차원에서 24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실제로 24개 주에서 820만 표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의 마지막 2년간 상하원을 장악할 정당을 결정짓게 됩니다. 또 미하원 435석과 상원 35석은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36개의 주지사직과 주의회 의석이 80% 이상이 판가름 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 세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의 자유가 위협을 받은 최근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칼럼을 기고한 크리스티나 엘크렘은 기독교 로펌인 국제자유수호연맹 라틴아메리카 지부의 법률 고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칼럼에서 학문의 자유가 전 세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수들은 그들의 말이 검열되거나 그 결과로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유한 인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실에서 침묵하며 제재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가 기독교 등 소수 종교인 박해에 남용되고 있는 개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지난주 카르나타카주 상원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강제된 종교 개종이 주에서 널리 확산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카르나타카주는 올해 5월 별도의 개종 반대 조례를 발효시켰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주지사의 의결을 거쳐 즉시 입법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개장 직후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등에서 소아마비 발병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난 21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줄어든 게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백신 접종률은 1994년 이후 최저인 약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 아동 급식을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전날 세인트 앤서니에 기반한 비영리 단체인 Feeding Our Future 설립자 겸 사무총장 등 직원 47명을 돈 세탁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팬데믹 여파로 끼니를 거르게 된 저소득층 어린이 수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200여 급식소 개설을 돕고 후원을 자초한 뒤 연방 농무부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식비 상환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 복권 사상 세 번째 규모 당첨금으로 큰 관심을 일으켰던 13억 3,7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당첨 확인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1일 일리노이주 복권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당첨자를 낸 13억 3,700만 달러짜리 메가밀리언 1등 복권 한 장의 공동 소유자 2명이 일리노이주 복권국을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내일도 역시나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